어, 엄마, 이 사진 봤어? 뭔데? 서영이 생일 파티 사진인데 엄마는 왜 안 갔어? 초대 못 받았지. 진짜 이상한데? 다들 있는데 엄마만 없네. 그러게. 짧은 대화가 오가는 순간 저는 오래 들여다보던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단톡방에는 환하게 웃는 가족들, 그리고 며느리의 생일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장남 내외, 큰딸, 그리고 손자까지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올라왔고 자신도 모르게 역시라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진 속 빈자리만 자꾸 보였습니다. 저는 정해 62살입니다. 두 딸과 한 아들을 키웠고 이제는 8살 손자까지 있는 할머니입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작은 안경을 쓰고 스마트폰은 아직도 손가락 한마디씩 세게 눌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덤덤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서운해도 티를 잘 안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혼자 남을까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더 말을 아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그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케이크 앞에 모인 가족들, 환하게 웃는 며느리, 손뼉 치는 손자. 그 안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는 늘 조용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정이 생기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가장 먼저 와서 준비를 도왔고 제 생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저만 빼놓았을까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옆에 앉은 막내딸 지민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그 집은 원래 엄마 잘 안 챙기잖아. 지민이는 헤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봐도 좀 그래. 엄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엄마는 나밖에 없어. 내가 챙겨줄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민이는 예전부터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톡방 공지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리다가 초대한 사람 지민이라는 글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저를 빼놓았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왜 나만 뺐을까? 왜 나만 연락을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따로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에 뵙고 싶어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읽지 않은 채로 남겨뒀습니다. 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읽어버리면 답장을 해야 할 것 같았고 답장을 하면 제 마음을 들킬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일상 사진을 볼 때마다 나만 뺐구나라는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 큰딸의 밝은 표정, 그리고 며느리 옆에 앉은 손자까지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단톡방을 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나가면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가 또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침 먹었어? 내가 김밥 사왔어. 늘 이렇게 저를 챙기는 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르고 장도 봐주고 약 먹을 시간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챙김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나밖에 없어. 그 말을 또 들었습니다.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손자 민준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8살 민준이는 무표정으로 툭툭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를 싫어하고 어른들 눈치를 잘 보는 편이었습니다. 조용히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게임 깔아줘. 엄마 폰은 안 돼. 저는 핸드폰을 건네줬고 민준이는 화면을 이리저리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알림 기록 화면이 떴습니다. 할머니 초대 누락?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가 다급하게 달려와 민준이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민준아, 그거 할머니 거야. 함부로 보면 안 돼.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아, 이게 뭐니? 엄마, 그게 아니고. 지민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초대 누락이 뭐야? 누가 초대를 안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엄마 초대를 안 넣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민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또 며느리 편 들까봐, 나만 신경 안 쓸까봐, 엄마가 저쪽으로 가버릴까봐 무서웠어. 엄마는 나밖에 없는데 나까지 혼자 남으면 어떡해. 형제들은 다 결혼했고 엄마 관심도 다 저쪽으로 가고 나는 혼자잖아. 엄마까지 잃으면 나는 정말 혼자라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를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읽지 않은 안부 메시지, 피했던 눈빛, 차갑게 대했던 태도, 며느리가 보낸 따뜻한 말들을 외면했던 시간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웠고 미안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럴수록 진실을 숨기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멀찍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민이의 외로움도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아, 잠깐 시간 있니?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든 괜찮아요. 지금 가도 될까? 그러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저는 며느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게요. 국화차 좋아하시잖아요. 서영아,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날 빼놓은 줄 알았어. 어머니는 늘 초대 대상이셨어요.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예전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따로 연락드렸었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가 편하게 오시지 못하신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답장이 없으셔서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닌가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는 걸, 제가 읽지 않았던 안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일주일에 2~3번씩 보낸 안부 메시지들, 모두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생일 케이크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같이 드실래요? 제가 어머니 몫으로 남겨뒀어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초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둘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민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혼자 있을게. 내 마음도 정리하고. 지민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민이의 외로움도 제 서운함도 모두 정리할 시간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지민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이의 질투와 외로움, 제가 몰랐던 마음들을 들었습니다. 30살, 아직 결혼도 안 한 막내딸의 불안함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형제들처럼. 알아. 엄마가 미처 못 봐줬구나.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외로움은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속여선 안 돼.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민이도 며느리도 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지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을 갈라놓은 건 밖이 아니라 우리 안의 작은 외로움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외로움을 감추려고 했던 순간들이 더 큰 상처를 만들었다는 걸.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쌓여 오해가 되고
오해가 쌓여 벽이 됐습니다. 오해의 끝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멀어진 건 마음 한 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칸을 채우는 건 결국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진실을 듣는 용기. 그것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